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워볼 것은 부정적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부정적분은 무엇인가, 부정적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분, 그 다음 적분, 적분, 그 다음 미분의 차이, 그리고 부정적분의 성질 세 가지 정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한 강의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서 부정적분이 무엇인가? 부정적분이라 함은 적분의 시작이죠. 부정적분이라 함은 자, 한성호 선생님은 이제 부정적분을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설명하세요. 미분의 역연산. 하지만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것에 약간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뭔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전 이렇게 해서, 자, 교과서 이제 생질 교과서에 이제 생질 이제 교재에 쓰여 있는 설명이 더 마음에 듭니다. 자, 어떠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어떠한 함수 fx인데 이 fx를 도함수로 갖는 대문자 fx, 대문자 fx, 이 fx를 도함수로 갖는 대문자 fx가 있다고 할게요. 그때 우리는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해요. 좀 이해가 어렵죠? 자, fx를, 자, 그러면 그냥 글로 쓸게요. fx를 도함수로 갖는 fx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란다. 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미분해서 fx가 돼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fx가 돼요. 그렇다면 fx를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fx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3차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4차 함수겠죠? 4차 함수인데 4차를 미분했더니 3차 함수가 돼요. 그렇다면 이 4차를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부정적분. 얘를 도함수로 가지니까 이 도함수의 부정적분이 요 놈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부정적분이라 함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어떠한 함수 fx를 도함수로 가질 때 도함수를 가지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구나. 그리고 얘를 이제 기호로서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여진 이제 언어를 받으면 fx의 부정적분이구나.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는구나. 인테그랄 fx dx는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이 부정적분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분, 그러니까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 fx 플러스 c를 요놈 전체의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상수 c는 어디에서 왔느냐? 라는 의문이죠. 이 c는 상수인데 여기서 이제 c는 상수인데 fx의 부정적분은 fx 플러스 c 왜 c가 되는가? 왜냐하면은 봐요.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인테그랄 x 제곱 dx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x 제곱의 부정적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x 제곱의 부정적분. 그러면 이 값은 뭐를 미분해야 x 제곱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뭐를 미분해 x 제곱이 될까? 봤더니 미분의 역연산, 미분의 역
미분의 여기니까 차수 하나 올라가죠? 하나 올라간 만큼 여기 나눠줘야겠죠. 3분의 1 x제곱 3분의 1 x제곱을 미분했더니 x제곱이 되는구나. 따라서 이제 여기에는 이 x제곱의 인테그랄 x제곱 dx에는 3분의 1 x 세제곱이 포함되는구나. 왜? 부정적분이니까. 미분했더니 x제곱이 됐으니까 얘는 x제곱의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구나. 따라서 여기에 3분의 1x제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데 봤더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3을 미분을 해도 얘는 x제곱이 되죠. 왜? 상수 얘 사라지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199를 해도 미분을 하면은 x제곱이 되죠. 아까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 보자면, 자, x제곱을 도함수로 갖는 어떠한 함수를 x제곱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그 기호를 인테그랄 x제곱 dx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x제곱의 부정적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면 얘를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서 특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면에서 모든 부정적분이 상수면에서 차이를 보이니까 C를 가지는 거예요. C. 상수 C를 가지게 됩니다. 자, 새롭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저는 오케이. 인테그랄 6x 제곱 dx 이거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얘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6x 제곱의 부정적분 6x 제곱의 부정적분이 뭘까? 6x 제곱의 부정적분은 2x 세제곱 플러스 c구나. 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일단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잖아요. 미분의 역연산. 따라서 미분은 어떻게 했죠? n-1. 자, n이 내려와. nx, n-1 이렇게 미분을 역연산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x n제곱이 있다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n을 곱해주고 빼기 1을 해주고 그렇다면 미분의 역연산 더해주고 n 플러스 1을 빼주고 마이너스 1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적분상수 C가 왜 붙냐고. 적분상수 C가 왜 붙어? 왜냐면은 미분해서 6x 제곱을 가지는 수는 굉장히 많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따라서 부정적분이라는 거야.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왜 정해지지 않는데?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미분을 해서 6x 제곱이라는 이제 도함수를 갖는 친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가 굉장히 많아. 미분해서 도함수를 갖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 따라서 6x 제곱에 인테그랄 6x 제곱 dx라고 했을 때 이 값이 가리키는 게 이게 미분해서 6x 제곱을 도함수로 갖는 부정적분 이라는 의미인데 이 부정적분이 하나로 특정되지를 않아. 오직 특정되는 것은 3분의 1x 세제곱 이 값 2x 세제곱밖에 없다라는 거야. 뭐가 특정이 안 되는 거야? 상수 C의 값. 따라서 항상 부정적분 어떠한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때는 항상 적분산수 C가 들어가야 된다. 왜? 특정한 도함수를 가지는 친구가
미분에서 6x 제곱이라는 도함수를 갖는 친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C라는 측면에서 이제 C 상수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정적분을 이렇게 논할 때면 인테그랄 써서 부정적분 논할 때면은 항상 C를 가져다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 이게 부정적분이구나. 어떠한 함수 fx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의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거나. 이건 딱 외워주면 돼. 아, 부정적분이 뭐야? 어떠한 함수, fx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의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을 한다. fx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 함수 fx를 fx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의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란다.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쓴다? 인테그랄 fx dx라고 쓴다. 이 의미는 fx를 도함수로 갖는 부정적분, fx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배워야 돼? 오케이. 부정적분이 왜 부정적분의 뜻이 뭐야? fx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의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거 하나랑 왜 부정적분인가? 왜 부정적분인가? 하나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도함수를 갖는 부정적분이 같은 도함수를 갖는 부정적분이 하나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도함수를 갖는 함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분법 뭐야? n 플러스 1 곱하기 n에다 이제 n 이거 좀 그냥 쓰는 게 낫겠다. x의 n 그냥 이거 쓰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첫 번째 근데 부정적분이란 게 이런 거고, 인테그랄을 써서 표현을 하구나. 그러면 자, 그다음에 미분, 그다음 적분, 그리고 적분, 그다음 미분의 차이. 여기에서의 이제 배워볼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자, fx가 있어요. fx가 있습니다. fx를 미분하게 되면, 자, fx를 이렇게 했을 때 f'x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fx를 이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미분한다고요. 미분이 뭐라고 했죠? 미분한다라 함은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f'x에서 fx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적분한다라 함은 뭘까? 적분한다라 함은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이 적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적분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을 적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fx를 적분하시오라는 것은 fx의 부정적분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fx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뭐냐면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와요. 미분의 역연. 자, 적분은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는.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것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미분을 한 다음에 인테그랄 dx f'x dx 얘는 어떠한 값을 가져?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떠한 값을 가지죠?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f'x의
부정적분. f 프라임 왜 내정지가 오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이니까 fx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fx 플러스 c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미분에서 f 프라임 x를 이 도함수죠. 도함수로 가지는 친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인테그랄 fx dx가 있는데 이 값에다가 전체적으로 미분을 때려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죠? fx가 되죠. 그럼 왜? 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fx라고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요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걸 또 미분을 하게 되면은 c 사라지고 fx만 남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은 fx의 입장에서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한 거잖아요.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항상 상수 c가 존재합니다. 항상 상수 c가 존재하게 되어버려요. 반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상수 c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지? 그냥은 없는데? 왜냐면은 이런 거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자 그냥 그냥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 fx가 있고 f 프라임 x가 있는데 자 fx에서 f 프라임 x로 오는 것은 방향이 한 개야. fx의 도함수 f 프라임 x 한 개인데 f 프라임 x의 부정적분 f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은 여러 개라고. fx 뭐 gx 뭐 zx 뭐 대충 여러 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항상 부정적분을 논할 때, 인테그랄을 논할 때, 뭐 인테그랄 뭐 어쩌고 저쩌고 함수 있고 뭐 dx를 논할 때 항상 뭐 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 값은 요놈을 적분한 값이고 미분의 역연산을 한 값이고. 자 그렇다면 오케이. 미분 그 다음 적분 그 다음 미분의 차이는 미분 그 다음에 적분을 했을 때는 상수 c가 붙는데 적분 그 다음에 미분을 했을 때는 적분 상수 c가 붙지 않는다. 자 그럼 부정적분의 성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얘는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잖아요.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분의 이제 성질 미분에서 정의했던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일단은 그냥 결론부터 빠르게 나갈게요. 자, 인테그랄 k fx dx는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다. 두 번째,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dx는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gx dx 이거다. 부정적분의 세 가지 성질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게 성립을 하느냐 딱 봤을 때 양쪽을 미분을 해. 여기도 또한 미분을 해봐. 미분의 역연산. 얘를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얘를 미분했을 때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kfx가 되죠. 왜? 인테그랄 kfx dx는 kfx의 부정적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걔를 미분을 때리면은 kf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미분하면은 대충 fx 나오겠고, 요 곱하니까 값이 같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해서 대충 값이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뭐랄까, 저 예전에 미분에서도 뭐였냐면은 항상 미분에서도 그냥 성질을 그냥 증명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할게요. 걔네 빵꾸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거잖아.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보는데 얘 의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부정적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구나. 이 부정적분 이구나. 그렇다면 요 놈을 이제 하나의 값으로서 표기를 한다면은 아니죠. 4분의 1x 4제곱에 2분의 1x 3분의 1x 항상 플러스를 해준 다음에 이제 빼주는 플러스 3x 라고 하면 안 되고 적분상수를 항상 붙여야 된다. 왜? 미분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가지는 수는 하나의 함수로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적분상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미분하는 게 그럼 하나 더, 인테그랄 x 4제곱 플러스 3 9x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dx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야 돼? x 4제곱 플러스 9x 세제곱을 도함수로 가지는 부정적분 함수, 부정적분이구나. 그러니까 x 4제곱 플러스 9x 세제곱을 가지는 함수를 의미하구나. 를 도함수로 가지는 요 놈을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가 요 놈이구나. 그럼 이건 뭐야?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인테그랄 x 4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9x 세제곱 dx라고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은 5분의 1x 5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더하기 요 값은 어떻게 붙죠? 4분의 9x 4제곱에다가 적분상수 c. 근데 이 적분상수 c 있잖아요. 요것을 전부 하나의 c로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c로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분의 1x 5제곱 플러스 4분의 9x 4제곱 플러스 c라고 이제 이 부정적분을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부정적분의 성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왜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없지 나는? 인테그랄. 예, 그러니까 나 항상 수학을 할 때 이미지로 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미지. 따라서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약간 그럼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다. 어떤 사차함수를 보면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 형상을 띄잖아요. 이런 건 뭐 도함수가 뭐 어떨 때? 도함수가 어떨 때죠 이건? 이럴 때죠. x축이 이렇고 이제 f'x가 이럴 때 뭐 대충 사차함수 fx가 이러한 형상을 띠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하면은 3차함수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얘를 이렇게 적분할 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차수가 단계 내려오는 그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뭐야 3차 함수 단계 내려오는 이미지, 2차 함수 단계 내려오는 이미지, 1차 함수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적분은 이제 부정 적분을 이제 또 생각하기를 그냥 이렇게 역으로 뛰는데 이걸 팍 이렇게 가는데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바바박 짜자작 하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외워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